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사나입니다. 자, 오늘은, 이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물건을 확보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손님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은 손님과 대동해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해당 동네에 집을 구해야 한다는 손님을 데리고 오전 내내 방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못했죠. 사실 원투룸의 물건들은 정보망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게 맞았거든요. 다른 곳에 가더라도 내가 보여줬던 매물과 같을 테니까요. 근데 이제 많은 방을 보여줬음에도 결론은 계약하지 못했다고 했죠. 자, 그렇게 제가 몇 달을 위와 같은 패턴으로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. 또 이런 와중에 그래도 계약은 간간히 나와줬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었던 거죠. 집중해야 될 손님과 그렇지 않을 손님을 가리지 못했고 늘 최선만 했기에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러한 행위들이 보상받지 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흔히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잘한다는 에이스가 한 명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. 이때 사무실 에이스가 박 부장님이셨는데 이 부장님은 손님과 미팅을 하고 오면 계약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저처럼 오전 하루 내내 손님을 대동하지도 않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로 미팅하고 돌아와서 계약금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 주변 동료인들이 역시 박 부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. 저는 저대로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한 번은 상담 테이블로 저를 불렀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그랬죠. 너 미팅하면 몇 개 방을 보여주냐? 저요? 저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싹 다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. 한 7개에서 한 10개까지는 보여주고 처음에는 한 20군데 넘게 보여줬어요.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어필했습니다. 근데 부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앞으로 네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3개만 보여줘라.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내 말 믿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아니 3개만 보여주라고? 아니 다른 방 보여주면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있는데 3개만 보여주라니.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3개 방 이외에 다른 방을 보여주면 또 계약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사무실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한번 믿고 따라보기로 했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네.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계약이 잘 나왔을까요? 아니요. 계약은 고사하고 부장님이 해주신 조언에 불신이 생길 정도로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걸 할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보여줄 만한 매물은 다 보여주는 게 아무런 맞아.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? 하면서 저는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다시금 고수하려고 했었습니다. 근데 부장님이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. 어때? 효과가 좀 있었어? 예, 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건 감사한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장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. 너 내가 3개만 보여달라고 한 대로 지킨 게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, 딱 3개만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손님들이 사무실에 도착하면 주변의 동료들끼리 저 사람은 하겠다, 하지 않겠다라는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. 근데 엊그제 제가 안내했던 아주머니가 계약이 안 나오자 자기가 말한 방식대로 했는지 다시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. 너 그때 보여준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? 라고 하니까 저는 3개 보여줬죠. 그냥 보여줬습니다. 가까이 있는 순서부터 멀리 있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부장님이 너 바보냐 이러시더라고요.
이왕이면 멀리 있는 곳부터 해서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냐? 너 역세권 하는 게 왜 그러겠냐, 이 멍청아. 저는 그냥 그때 단순하게 조건에 맞는 방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했을 뿐이었는데 순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. 부장님은 다시 저를 앉히고서는 침대레같이 툭툭 뱉는 스타일로 저를 나무랬습니다. 난 그래도 네가 간간히 계약을 좀 쓰길래 뭘 좀 알고 안내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저한테 3개의 안내했던 매물을 갖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많은 매물들이 있지만 이 3개의 매물 중에 이 2개의 매물을 저한테 나무라셨습니다. 이 2개는 왜 넣은 거냐? 아니,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거 3개 하라고 해서 좋은 거 3개 추천했습니다. 너 같은 애매한 3개를 보여주면 계약이 나오겠냐? 저 손님들이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런 피드백 받은 적 없어? 안에 있어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아이고 무시가, 너 같은 비슷한 거 3개 보여주고 하나 하라고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? 내가 3개를 보여주려고 한 것도 네가 맨날 하루 종일 손님과 대동하면서 너무 많은 매물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3개만 보여주려고 한 거다. 근데 안내하는 동선도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기 애매한 물건은 3개 추리니까 당연히 계약이 떨어지지. 자, 나 같은 이 3개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매물이 가장 좋다. 그러면 이 매물은 막판에 보여주고 이 매물과 비교될 만한 2개의 매물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좋은 매물 2개를 챙겨가라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이 2개는 썩었고 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방, 그 방을 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겠지. 그럼 어때? 계약이 더 잘 나오겠지? 와, 저는 이때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매물 3개를 보여주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내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. 저는 이런 그냥 매물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안내를 했을 뿐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계약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이 부장님이 말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사실 이때 부장님과의 인연으로 중개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. 중개라는 게 친절하다만 해서 전부는 아니었구나.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구나.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했고 좋은 게 있다면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계약도 잘 나왔습니다. 할 손님, 안 할 손님 나름대로의 기준을 나누어서 힘을 빼고 힘을 쏟을 손님에겐 전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약이 잘 나왔습니다. 저는 이 당시 중개라는 게 어떤 건지 가장 많이 배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때는 흰 도화지에 물감을 빨듯이 모든 게 새로웠고 재밌었습니다.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애당초 저는 이런 개념이 없어 막연하게 안내를 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. 말 그대로 계약을 유도하게끔 하는 안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작은 방식의 전환으로 계약률은 비약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었고 좋은 타이밍에 플랫폼 광고까지 더하니 전화도 정말 많이 받고 안내도 미친 듯이 했습니다. 가장 바쁘고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한두 개 더 쓴 게 아니라 수십 개를 더 썼습니다. 혹시 손님과 안내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친절하게만 보여주신 중개인들이라면 방식을 조금 바꿔 안내를 해보세요. 계약이 나오게끔 말입니다. 중개업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합니다. 심리와 더불어 전략까지 있어야 되는 업종이라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